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이곳입니다. 바로 언제든지 중국의 침공이 우려되는 대만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중국 즉 대만은 원래 중국 영토라는 것이죠. 사실 1949년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중공군 9,000명을 동원해 대만섬 서쪽 진먼다오 상륙 작전을 벌인 적이 있죠. 결과는 중국 공산당의 전멸이었습니다. 1954년에도 진먼다오를 점령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대만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27년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분석해보면 모든 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130km가 넘는 대만 해협을 건너 침공할 경우 중국도 엄청난 사상자를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전쟁으로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면전은 어려워 보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전망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떤 국가들이 미국 편에서 참전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보다 네덜란드,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대만인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토착 언어도 중국 대륙 언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1895년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약 211년 동안 대만을 통치하였죠. 하지만 청나라조차 대만을 제대로 된 영토로 여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마오쩌둥은 대만 독립을 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대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전투기, 폭격기, 조기 경보기 등을 동원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대만도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만이 침공을 당한다면 미국과 함께 도와줄 국가들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며 지역 군사 강국 중 하나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는 국가입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풍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 F-16 등 최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국토를 방어하는 전략은 특이합니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작아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 본토가 공격을 당해도 적군의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미국과 프랑스 등의 해외 공군기지를 임대하여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 본토가 함락당해도 동맹국들의 해외 공군기지를 통해 역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큰 강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군의 피해를 입는다면 싱가포르도 어떤 식으로든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태평양 지역의 최대 군사 강국입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곳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어 공군과 해군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K9 자주포 수출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호주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차량 15대를 2027년까지 호주 육군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호주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 전쟁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호주군도 참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2017년부터는 호주군도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침공당할 경우 미국과 함께 제일 먼저 참전할 국가는 일본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하였죠. 반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국가를 중국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은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라는 평화헌법 구조의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즉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보유 중인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도 1000km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미군과 함께 중국에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대만 뒤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대만 관계법에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건의에 참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미국의 참전 때문입니다. 대만은 미국, 중국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시설 등도 전부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대만과 단교 상태지만 미국이 전쟁에 나선다면 동맹국으로서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만도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문제는 한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대만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 함께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대만의 방어와 지역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대만을 배경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함께 참전할 국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